네, 안녕하세요.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는 보이스 스피치의 조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보이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답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면접관을 사로잡는 진솔한 답변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3대 키워드인데요. 어떤 식으로 좀 진솔하게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4강, 5강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보시면 차별화된 답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짝반짝 빛나는 에피소드 찾기, 어떤 에피소드가 반짝반짝 빛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면접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질문들이죠. 뭐 자기소개라던가 지원 동기,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질문들이어서요. 저랑 같이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좀 답변이에요. 빨리 답변 만들어 내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거 중요한 건 아니까 빨리 답변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거를 좀 얘기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한다, 처음 면접을 준비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좀 답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안전과 서비스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는 보통 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다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 저는 안전과 서비스 둘 다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 이제 한 3, 4번 정도가 네, 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을 지킬 수 있어서 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6번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앞에 다수의 지원자분들처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이 대전에 있고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지난주에도 고속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 기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고 버스 내부의 은은한 향 때문에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안전벨트를 매려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안전벨트가 끊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분 좋은 여행을 온데간데 없고 불안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승객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한 3개 정도의 답변을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면접관이라면 이 앞에 지원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당연히 마지막이겠죠. 일단 길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 6번 지원자가 말한 그런 답변은 적어도 안전벨트, 고속버스 이런 키워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취업 강의를 들으시면 에피소드를 살려라,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나 저런 거 알아? 에피소드 살리는 거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에피소드를 찾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사실 4년 내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장학금.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액 장학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타고난 책임감으로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과대표를 맡으며 항상 학우들을 챙겼고 선배님들께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후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국토대장정 가면 꼭 본인이 팀장을 맡아요. 그래서 뒤처지는 팀원들을 항상 자기가 물을 주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옆에서 극복시키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조모임을 할 때도 항상 저는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경험했을 법한 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그게 내가 가장 최고를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해요. 친절 서비스. 만약에 인상이 좋다. 저는 뭐 며느리 삼고 싶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위 삼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좀 어디서 좀 좋은 걸 듣잖아요. 좋은 걸 좀 보고 듣고 이러면 약간 따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면접 답변이 한마디로 다 똑같아져요.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면접관 앞에서 본인의 자랑을 막 늘어놓으시잖아요. 면접관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업무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면접관은 다 들어본 얘기 아니면 지루하고 상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몇백 명이 하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그 좋은 말이긴 한데 별로 집중 안 되는 말? 그러면 면접관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말은 어떤 걸까요? 면접관이 좀 집중을 안 해도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걸까요? 좀 재밌으면 되는데 면접장에서 어떻게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의를 확 내려드릴게요. 자, 나만의 사소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들이 공감이 일단 되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됩니다. 혹은 집중을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우리끼리 하는 사담 있잖아요. 소개팅 얘기. 그리고 남자친구 얘기. 그런 얘기는 굳이 집중 안 해도 되게 잘 들려요. 누구 외모 평가하는 얘기. 그죠? 연예인 얘기. 한마디로 수다를 떠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을 가장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소하고 구체적인 나의 일상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아무래도 좀 반짝반짝 빛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마무시한 장점들이 있죠. 보통 모든 회사들은 다 뛰어난 인재도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좀 잘 섞여서 그리고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뭐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융통성 있고 뭐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융화력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픽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진짜 좋은 인상은 저는 항상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첫인상이 누구보다 좋고 마찬가지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모든 일을 계획해서 성실하게 임해왔고 결국에 저는 못도 이뤘고 거의 위인전결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소하고 구체적으로 풀으셔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내가 솔직히 나갔을 때 인상이 만약에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잡고 며느리 한번 해볼래요? 사위 한번 해볼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쵸? 보통 인상이 좀 좋다 하면 주변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일단 전단지 많이 받고요. 그쵸? 그리고 특히 강남역이나 이런 좀 번화가를 가면 꼭 어떤 분들이 잡나요? 도를 아십니까? 분들이 꼭 저를 잡으시죠. 그래서 관상이 좋다, 뭐 제사를 지내한다 이런 식으로 좀 현혹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좋은 인상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집 정류장부터 저희 집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그 거리를 지나면서 항상 하루에 두세 번씩은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곤 합니다. 또 저는 택시를 타거나 뭐 미용실을 가거나 항상 어딘가를 갈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싶을 만큼 편안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감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첫인상으로 이제 이런 에피소드는 마찬가지로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직군 좋겠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도 되게 조금 모호하게 되게 막 상투적으로 되게 크게 많이 설명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답변들 중에 하나는 다 합격한 친구들의 답변이거든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요. 한 친구가 남자인 친구인데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장점이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경험담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저는 그 남자분들 그 군대 동기 모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군대 모임을 갔었는데 당시에 그 분대장님께서 본인한테 이제 술을 한잔 하시면서 너는 근데 진짜 좀 밝다. 그 이유가 사격훈련, 유격훈련 할 당시에도 너는 웃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셨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걸 답변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빛나는 한두 가지 장점을 고르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보통 한 4가지 정도는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한 4가지 정도? 총 4가지 정도로 추려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상이 좋은 점이 더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 좋은 인상. 마찬가지로 나는 좀 긍정적인 게 좀 더 큰 것 같다. 그럼 이걸 3가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거 3가지, 좋은 인상 1가지, 혹은 2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서 가장 메인 장점을 내가 가장 생각하는 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답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브 장점을 다른 답변에 좀 응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되게 내가 생각할 때는 되게 저는 경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상담하고 싶어하고 너는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걸 장점으로 하기에는 보세요. 도를 아십니까? 맨날 들을 만큼 인상 좋고 마찬가지로 막 항상 유격 훈련에도 웃고 있을 만큼 긍정적인데 그 옆에서 저는 경청을 잘해서 고민을 상담해주고 싶은 너무 흔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투적인 거 그러니까 처음 장점을 생각하실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서 찾으시냐면요. 이력서에서 찾으시면 돼요. 나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교환학생, 학교생활, 전공 쭉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나는 친화력이 있는데 나는 친구들에게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목욕 봉사활동을 했는데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목욕 봉사활동을 했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만난 나를 보고 약간 부끄러워서인지 옷을 탈의를 하고 목욕을 하기를 조금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빨랐던 나는 나부터 옷을 탈의하고 아이들과 같이 목욕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이들과 목욕 봉사 이외에도 더 많은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아직까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만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목욕 봉사일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꽃동네 혹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등 밀어드리면서 마사지를 해드렸다. 여러 가지 사소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서상에서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생활, 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뭐 어디에서 뭐라고 하죠? 대외 활동 같은 거죠. 내가 학교를 나아가서 뭐 홍보대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심포지움 같은 거에 참여를 했다거나 거기에서 나의 활약상 그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이건 들어봄직한 얘기가 아니고 되게 뭔가 좀 관심이 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청을 잘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자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는 진짜 그게 장점이래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 이동식 충전기가 조금 저렴하죠. 요즘은 좀 싸게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이동식 충전기가 좀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유명한 그런 기업에서만 나오는 뭐 알죠? 뭐 LG 삼성에서만 나오는 파나소닉 이런 데서만 나오는 그런 좀 비싼 한 7, 8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고가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친구들이 항상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제 취준생이다 보니까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할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화로 상담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핸드폰이 좀 구형이다 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항상 이게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그래서 한 친구가 여자인 친구죠. 동성 친구가 너 내 전화는 꼭 받아. 답답해. 이러면서 생일도 아니었는데 그 이동식 충전기를 고가 이동식 충전기를 선물해 줬대요. 그럼 이런 것도 답변으로 쓸만한 거죠. 다른 친구들처럼이나 저는 뭐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제로 사실 취준생이다 보니 친구들과 따로 만나서 고민을 상담할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전화로 통화를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항상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이 답답했던 친구 중 한 명은 저에게 자신의 전화는 꼭 받으라면서 굉장히 고가의 이동식 충전기를 생일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그런 속 시원한 친구다라는 걸 어필하시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에피소드를 이력서 기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찾아내셔서 면접관에게 어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면접관에게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의 가장 빛나는 장점 하나. 이거는요, 그냥, 나 이거 좀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여기 중에서 내가 가장 이거 하나는 좀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장점. 한마디로 가장 빛나는 장점이죠. 한두 가지를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사소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 누구라도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에피소드를 찾으시면 한두 개 정도 쓰시기 좋아요. 그리고 사례랑 예시를 되게 욕심을 부리셔서 막 여러 가지를 써요. 이것도 했고 나는 이러한 성실함을 통해서 뭐 조장도 맡았었고 회의 시간에는 이것도 했고 선배들에게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교수님께 인정받아서 그러면 약간 허황되죠. 거짓말 같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시나 사례는 한 문항당 한 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살필 때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할 때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력 증명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말고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뭐 이거는 증명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봉사활동도 했고 쭉 적어보시면요. 생각보다 내가 에피소드를 끄집어낼 그 배경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력서 좀 찬찬히 보시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답변은 2갈씩. 이거는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서론이 짧고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은 서론이 좀 길어요. 사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서론을 좀 이렇게 잘 멋지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녹음을 했거나 녹화를 한 영상을 보면 진짜 집중이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한 문장으로 먼저 서두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 서비스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저는 안전과 서비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안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바로 직설적으로 2갈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면접관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문장으로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답변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맨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여, 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막 이바지하게 되었다, 뭐 값진 경험을 통해, 뭐 앞으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게 약간 구어체가 아니라 약간 문어체예요. 우리가 글 쓰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말하려고 하면요. 절대 안 나와요. 누가 봐도 딱딱하고 준비된 답변을 읽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되게 좋죠. 그래서 먼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걸 뭐 키워드로는 먼저 이런 경험, 이런 경험들 대략 써놓고요. 한번 말을 해보세요. 면접관 앞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러한 거를 직무에 활용을 하고 이 회사에서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말하는 대화체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글로 작성을 하셔도 나중에 편하게 내 대화체 어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녹음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해를 하셔서 습득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답변의 길이 사실 그 1분 자기소개도 1분 다 하면 되게 긴 거 아세요?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답변의 길이는 한 5, 6문장 정도가 좋아요. 메인 답변. 뭐 장점이라던가 뭐 전공을 왜 살리지 않고 이거를 지원했느냐 좀 이런 메인 답변들 있죠. 이런 것들 한 5, 6문장이 제일 좋고요. 정말 간단한 질문들 뭐 취미라던가 뭐 간단하게 뭐 여가 시간 주말에 보통 뭐 하나요? 이런 거는 3, 4문장 정도가 좋아요. 답변이 길면 길수록 지루하기 때문에 차라리 짧은 게 낫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답변을 작성하실 때 한 A4 용지 기준으로 한 5, 6문장 정도 이내로 작성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답변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자, 지원 동기를 만들 시에는요, 우선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싶은 그 직무가 어떤 분야인지를 생각하셔서 3개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말할 때 되게 어필하기 좋으시고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나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게 나중에 입사 후 포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어떤 직원이 될 수 있는지도 같이 어필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애매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 지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했을 때 애매하게 또 회사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구분하셔서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 지원 동기 나누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직무의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고 회사의 지원 동기는 한 두 줄 정도로 마무리에 장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교집합을 찾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 직무는 이 가치관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면 어차피 다 동일하거든요. 같이 언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 회사에 정말 뭐 가치관도 있지만 연봉, 솔직히 복지, 그리고 사회적 위치, 뭐 거리 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에피소드로 추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원 동기 에피소드를 찾으실 때는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 에피소드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가장 나의 갖고 있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장점 하나를 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교집합 찾으셔서 이 회사랑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말 잘 어울려서 오랫동안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나의 이러한 노력이 이 회사에 만난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원 동기를 만드시는 게 답변하시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응용하시고 활용하시기에도 되게 편합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은 스토리로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단점을 되게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좀 귀가 얇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 너무 완벽주의입니다. 거절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거절 잘 못하고요. 물론 완벽주의는 좀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이거 여성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정말 단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단점이 약간 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경청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항상 나에게 너는 한 번 할 말을 두 번 말하게 해 라고 항상 뭐라고 지적을 하곤 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그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진짜 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항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항상 말하는 입모양이라던가 눈을 보면서 그 뜻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덕분에 최근에는 너에게 말을 할 때 참 되게 잘 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듣는다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단점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지. 저는 선택을 잘 못해 선택장애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음식점 가서 음식 고를 되게 조잡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 아주 치명적인 것만 아니라면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낯가립니다. 저는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성향적인 부분의 단점만 아니면요.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어필하시고 개선사항을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면접관들이 듣기에는 진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나의 장점을 기술하시는 건 다 아시죠? 막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인데 저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전 집중력이 좋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걸 전혀 상관없겠죠. 그래서 직무에 어느 정도 관련된 나의 장점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취미 특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이력서에 기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님들께서 가끔 물어보세요. 매번 비슷한 이력서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보이는 취미라던가 특기는 꼭 질문을 하시거든요. 보면 사실 뭐 약간 좀 좋아 보이는 걸 많이 골라서 연출을 하시는데 정말 솔직한 나의 취미나 특기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운동이 좋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운동 잘하거나 운동을 좀 성실히 하는 친구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잘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들이 잘하는 운동이어도 같이 몇 번씩 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 약간 포장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제 동생이 농구 선수 출신이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주다 보니 저도 농구를 잘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여서 엄마와 합을 맞춰주다 보니까 저도 좀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믿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기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주변에서 운동을 좀 한다. 그럼 그런 얘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운동이 훨씬 어필하기엔 좋겠죠. 그래서 여자분이 막 농구 이런 거 쓰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농구가 취미지? 물론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사기치시면 들통나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 이력서가 너무 평범하다. 그러면 취미나 특기를 이런 식으로 조금 튀게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 튀는 게 이상하게 막 본인이 막 예쁘게 쓰는 게 튀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뭐 농구라던가 배구 이런 거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남자분들도 뭐 캘리그라피라던가 조금 섬세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기를 써주셔도 굉장히 좋겠죠. 자,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는 이게 면접관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듣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기본 답변 모두 다 면접관들이 막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별력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 위주로 봐요. 어차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입사업 후보를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너무 먼 미래보다는 몇 년 정도의 미래를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튀어요. 저는 뭐 10년 후에는 과장이 되어서 이런 거 말고 저는 일단은 입사 후에 누구보다도 싹싹한 신입이 되어서 선배님들의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 내가 뭐 중국어과다. 그러면 내가 중국어과라서 중국어는 뭐 잘하는데 일본어를 지금 뭐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 중국어과로서 중국어 소통을 잘하지만 일본어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트리링구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 내에서 중국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이나 외국인 누구 어떤 바이어가 전화를 와도 나는 정말 능통하게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싶다. 약간 내가 하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요.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셔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두서가 없어지니까. 자, 자기소개 만드는 건요. 제가 왜 마지막에 했냐면 사실 자기소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면접관들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면 자기소개 한번 쭉 하고 시작하죠. 약간 좀 보너스처럼 주는 그런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쓰는 친구들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말 뭐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가장 많이 할 거라면 가장 좀 자신 있고 익숙한 걸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꼭 되게 낯설게 만드셔서 되게 낯설게 말을 하시고 떨어지고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은 나의 가장 자신 있고 쉬운 단어로 재미있게 사례나 스토리를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가장 자신 있는 답변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반짝반짝 빛나는 에피소드 찾는 법 있죠. 그래서 나의 장점 4가지 정도를 추리시고 거기에서 가장 입에 잘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공감이 잘 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활용하셔서 나를 소개하시면 면접관이 들을 때도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답변을 활용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하는 어투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기본 항목 답변 만들기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보다는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신입으로서의 겸손함이 필요하거든요. 전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조금 약간 건방져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투보다는 좀 겸손한 태도로 어투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길면 지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4-5문장, 5-6문장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 말의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면 속사포 같죠. 천천히 짧은 문장을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답변 내용은 진솔한 에피소드를 넣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말투는 자연스럽게 대화체로. 그래서 녹음기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준비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부랑 연결짓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맥에 따라서 뭐 취미를 물어보신다거나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좀 즐겨 쓰는 그런 어플 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소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저의 센스로 이런 거 가면 너무 좀 문맥이 끊겨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너무 연결짓지는 마세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긍정적인 포인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정성이 있는 단어라던가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뉴스를 말씀을 하실 때도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내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막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막 안 좋은 얘기 이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답변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우선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그 이력서를 바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두세 가지만 되더라도 충분히 기본 답변을 완성하실 수 있고요. 면접을 잘 보는 친구들은 사실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출될 수 있는 특히 인성 면접에서의 질문들은요. 사실 답변 한 20개 정도 미만으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답변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5강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위주로 기출될 수 있는 문제를 뽑아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